대체당 식품 섭취와 체내 반응에 대한 연구, 발표를 맡은 생사혈단 김두리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뉴스는 최근 10개월간 쏟아진 뉴스인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속노화, 그 다음에 칼로리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제로 등 제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제로와 제로슈거 검색량의 최근 추이인데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미료 1인 섭취량에 관련된 ADI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것을 보면 최근에 사람들이 경각심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에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디코드 제로라고 설정한 것은 앞에 보이시는 뉴스인 제로 음료의 딜레마, 그 다음에 제로 칼로리의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제로푸드의 양면성을 해독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디코드 제로를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교과 연계성입니다. 혈당량 조절과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연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동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회적 환경과 제로푸드의 양면성이라는 구조를 생명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 감미료와 혈당 및 장내 미생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포항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혈당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식단 설문 활동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 혈당 측정 부스를 운영하여 이 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혈당 측정 실험 분석 결과 포항고등학교 구성원 105명의 혈당량을 측정하였고 그에 대한 평균 혈당은 109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 평균 혈당을 이상으로 기록한 사람은 49명이었고 이 49명의 중 9명을 2차 실험 대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평균 혈당 이상을 기록한 학생들을 식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음료를 즐겨 마시는 학생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대체당 식품 섭취와 인체 내 혈당 반응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 혈당 측정기 덱스콤 G7 모델과 자가 혈당 측정기인 온콜엑스트라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혈당 측정기 덱스콤 G7 모델의 경우 최초 1회 부착 후 무체열이라는 장점과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8.2% 이내의 무체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용 앱을 통해서 수기가 아닌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와 반대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선택하지 않고 덱스콤 G7 모델 연속혈당 측정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은 처음에 사전 교육 및 GMO를 부착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 지정실험일을 운영하여 제로푸드와 일반식을 배식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혈당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연속혈당 측정기 덱스콤 G7과 그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어플인 글루코핏 모델을 사용하였고 지정실험일을 운영하여 제로푸드를 섭취한 혈당 반응을 조사하였고 또한 참가자의 평소 식단을 설문하여 그에 따른 혈당 관계도 분석하였습니다. 지정실험일에 배식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두 칼로리의 차이로 인해서 배식의 기준이 질량, 그람수를 기준으로 배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 및 산출 기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정실험일 이전 식단과 혈당 변화 그래프를 통하여 개인의 식습관과 혈당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정실험일 제로푸드를 섭취한 그룹 A와 일반식을 섭취한 그룹 B의 혈당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첫 번째, 일반식 식단에 참여한 이땡땡님의 혈당 그래프입니다. 여기 세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평소 혈당, 세 번째 그래프도 평소 혈당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 있는 그래프의 경우 지정실험일을 운영한 일반 식단을 섭취한 날의 그래프입니다. 이 셋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식 식단을 섭취한 그룹 A의 대표자 1명과 대체당 식단을 섭취한
그룹 B의 대표자 한 명의 혈당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일반식 식단에 섭취한 경우에는 253, 대체당 식단에 섭취한 경우에는 194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59mg/dl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당 식단에 참여한 실험자 이땡땡님의 실험 결과인데요. 대체당 식단을 섭취한 날에는 194를 기록하였고 일반식을 섭취한 날에는 241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식 식단을 섭취한 날의 경우 평소 혈당량과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험인데요. 대체당 식품 섭취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앞서 말씀드린 양면성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균류는 장내 미생물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균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균류를 진탕 배양기를 통하여 배양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한 인공 감미료를 각각 첨가하여 이를 배양 후 분광 강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대장균 20ml, 유산균 20ml를 놓고 각각 0.3g씩의 인공 감미료를 넣어 농도를 1.5%로 고정하였고 OD600을 통해서 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결과인데요. 빨간색 박스에서 보시면 2일차에서는 아스파탐의 경우에 성장이 가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값인 주황색 그래프와 비교하였을 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스파탐이 사진과 같이 하얀색 밑에 물질로 침전하여 볼텍싱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대조군인 대장균의 경우 파란 색깔 박스를 보시면 가속화되거나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부 감미료가 세균의 생장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 결론입니다. 대체당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일반식을 섭취하는 경우보다 혈당 변화가 더 명확하게 낮으며 이에 따라서 대체당 식품이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는 소량 섭취 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대체당을 과량 및 장기 섭취 시 대사장애 및 암, 그리고 심장병 또한 더 심화될 경우 당뇨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대체당 식품을 체중 조절 및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점은 측정기를 부착하는 동안 식단과 혈당량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혈당만을 측정하기 어려웠었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 변인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 실험실이 아닌 학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변인 통제 어려움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후 연구는 식품공학, 그리고 생명공학, 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